예, 이제부터는 블로그의 레이아웃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블로그 어플리케이션의 레이아웃은 앱 디렉토리에 view 디렉토리에 보면 레이아웃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application.html.erb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이 전체 어플리케이션의 레이아웃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레이즈의 레이아웃은 어플리케이션 전체의 기본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마다 전용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러의 액션마다도 또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체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에 컨트롤 전용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은 보시다시피 바디와 바디 사이에 yield라는 ERB 코드가 있습니다. 그 yield는 쉽게 말하면은 코드 블록을 실행해서 결과를 이곳에 삽입하기 위한 하나의 코드 블록을 호출하는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yield 메소드는 헬퍼 메소드는 named yield 메소드와 anonymous yield 메소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yield 다음에는 아무런 파라미터를 넘겨주지 않아서 이것은 anonymous 이름이 없는 yiel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컨트롤 전용 레이아웃을 만들게 될 때 컨트롤 전용 레이아웃에서 content4에 특정 심볼 이름을 붙여서 렌더링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그 특정 필드에 있는 컨텐츠의 내용을 이 yield 다음에 그 심볼 이름을 지정해 줌으로써 이곳에 렌더링 결과를 삽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그 레이아웃 디렉토리에 포스 컨트롤러 전용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컨트롤러 전용 레이아웃 파일의 이름은 컨트롤러 이름에다가 html.erb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와 같이 yield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This is layout for posts controller라고 입력을 해주고 호스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위에 This is the layout for post controller 컨트롤러에 대한 전용 레이아웃이 반영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와 같이 해당 컨트롤러에 대한 전용 레이아웃이 있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레이아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컨트롤 전용 레이아웃이 적용이 되고 만약에 컨트롤 전용 레이아웃이 없다면은 그때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레이아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의 파일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This is application layout. 이렇게 적용하더라도 포스 전용 레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반영이 안 되겠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파일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브라우저를 다시 띄워보면은 이와 같이 레이아웃,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에 대한 것이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각 컨트롤러마다의 레이아웃에다가 전체 레이아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러 전용 레이아웃 파일을 다시 만들고요. 여기에 일드 루비 코드를 삽입하고 이 상태에서 전체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을 파셜로 템플릿으로 삽입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컨트롤 전용 레이아웃이 반영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전체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이 적용되는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두 번의 레이아웃 렌더링 결과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 밑에는 레이아웃,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이 적용된 부분을 보여주고요. 요 위에 있는 부분이 포스 컨트롤러 전용 레이아웃이 적용된 부분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위에 있는 부분을 없애주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content 4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post라는 심볼을 임의로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러의 렌더링 결과를 content 4 and 그 사이에다가 삽입해 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체 레이아웃이 적용되고 컨트롤러 전용 레이아웃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포스 컨트롤러 전용 레이아웃 파일을 content 4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do and block 사이에다가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만들어진 결과를 전체 레이아웃 어플리케이션에다가 넘겨주게 되는데 그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에서 이 컨텐트 4에 대한 내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컨텐트 섹션에 일드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코드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컨텐트 4 posts 포스트 컨텐츠가 있는 경우에는 포스트 컨텐츠를 삽입하고 만약 없게 되면은 그냥 이름 없는 yield, unanimous yield를 여기다가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컨텐트 4에 대한 포스트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컨트롤러의 렌더링 결과를 여기다 보여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컨텐트 섹션의 yield의 부분을 이와 같이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할 것은 전체 레이아웃의 섹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싶은 섹션은
우선 헤더 섹션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섹션을 만들 거고요. 이 컨텐트 섹션에는 바로 이 필드 결과를 삽입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footer 섹션을 만들어서 여기에 카피라이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 섹션에는 please guide flow 이와 같이 헤더 부분을 지정을 해주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브라우저로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좀 전에 입력했던 헤더 섹션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하단에 footer 섹션이 보이고, 가운데 컨텐트 섹션에 포스트 컨트롤의 렌더 결과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홈 디렉토리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헤더, footer, 그리고 인덱스 액션의 렌더 결과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각 헤더와 footer 섹션에 있는 현재 이 텍스트 구문을 별도의 파셜 파일로 리팩토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와 같이 렌더 한 다음에 레이아웃 views 디렉토리 레이아웃 디렉토리 안에 그냥 헤더라고 입력을 해주고, 레이아웃 디렉토리에 헤더 파셜을 만듭니다. 헤더 파셜을 만들 때는 언더바 헤더 쓰고 html erb라고 입력을 해주고, 방금 전에 있었던 텍스트 문자를 여기다가 삽입해 줍니다. 또 footer 섹션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렌더하고 레이아웃 디렉토리에 footer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footer 파셜을 만들어야겠죠. footer html erb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좀 전에 카피라이트 문구를 삽입해 줍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전체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 파일에 있는 바디 섹션에 있는 구조를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계층적 구조를 가지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나중에 유지 보수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상태에서 좀 더 이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타일링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버번이라는 잼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번이라는 잼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잼 파일에 버번을 입력하고 번들 인스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번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요. 버번 설치됐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은
에셋의 스타일시트 디렉토리에 가면은 application css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매니페스트 파일로서 각종 스타일시트 파일들을 합해서 스프로켓 잼에 의해서 압축되기도 해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의 파일로 브라우저로 보내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편의상 여기서 저는 이제 레이아웃 뷰 템플릿에 해당하는 CSS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레이아웃이라고 만들어주고요. layout.css.scss라고 css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파일에다가 조금 전에 어플리케이션 템플릿에서 섹션을 구분해 줬던 그 id 값을 써주죠. 그래서 헤더, 그 다음에 컨텐트, 그 다음에 후터, 그 다음 또 하나 필요한 거는 사실 컨테이너라는 섹션이 필요합니다. 이 컨텐트 섹션은 컨텐트를 중앙에 배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 만들어 줍니다. 컨텐트는 이렇게 전체 섹션을 포함하고 있고요. 컨테이너의 폭을 한 500픽셀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마진을 MEM에다가 오토로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를 오토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더, 그리고 컨텐트, 그 다음에 후터 섹션에 공통된 스타일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float left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폭을 100%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후터는 텍스트를 센터로 배열하게 하고, 컨텐트 이 정도로 일단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버본이라는 점을 썼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스타일 믹싱을 인클루드 시켜보겠습니다. border radius 5픽셀, 5픽셀 주고, border를 1픽셀에다가 solid gray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order radius에서 믹싱 에러 났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버본을 사용할 때는 약간의 편법이 필요합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인 application.css 파일을 CS 파일로 변경해주고요. 그 파일에서 일단 여기 require tree 항목을 없앤 다음에 import를 해줍니다. 버본, 그 다음에 import layout, 그 다음에 import 뭐였죠? scaffold, 그 다음에
import 뭐가 있죠? post css 그 다음에 import css css 자 이렇게 해주고 다시 보면은 부분 읽어드리지 못한 것은 서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서버를 다시 스탑하고 실행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번에서 뭐가 잘못됐는데 import error file import method scaffold scaffold 복수인데 예.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적용이 안 됐네요. 왜 그럴까? 전체 애플리케이션 웨이하우스에 컨테이너가 빠졌죠. 다시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이 만들어졌죠. 이건 아마 길이 폭 조절이 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고 반대로 카피라이트 부분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라이트 부분도 똑같이 해석을 해서 얘는 0.05픽셀 중에는 이렇게 됐고요. 가까이 보고 좀 다르게 해주겠습니다. 498로 주고요. 리드스 100 픽셀 해주고 리드스 28 픽셀 해주고 그럼 완벽하게 폭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텔레값이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값을 주니까 더 올렸고 10픽셀씩 빼줘야 되겠네요. 10픽셀 빼주면 이건 8이 되겠고 이것도 8이 되겠고 490도 네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레이아웃이 만들어졌습니다. 포스트 가고 포스트 가고 쇼 자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